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약간 목소리가 혼자 브리핑할 때 살짝 차분했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말부터 계속 위가 아파가지고 힘이 잘 안 나요. 근데 힘이 안 날 때는 이런 거 이제 건강기능식품 쫙 먹으면은 힘날 것 같아서 끝나고 다 챙겨서 먹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고, 건강해야 삶도 즐겁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하느라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실 텐데, 저 지금 제 뒤에 보면은 인도 관련한 투자 ETF잖아요. 요 한투에서 이번에 신규 상장한 ETF인데, 제가 인도에 관심이 올 초부터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컨텐츠도 만들고 했는데 실제로는 투자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보니까 YTD로 인도 증시가 한 24% 가까이 지수가 올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미장하지 말고 인도 할 걸.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인도 증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ETF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인도는 관심 없어요? 인도? 인도요. 인도 예전에 제가 펀드 운용할 때 네. 일부 좀 투자를 하긴 아, 했는데 그래요? 이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저한테는 좀 감이 좀 잘 안 아, 오더라고요. 미국이 좀 더 편하시군요. 네네. 이게 감이 오고 뭔가 이렇게 좀 투자에 약간 스텝이 좀 맞아야 되는데 저는 아, 좀 쉽지 않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때는 ETF로 투자하시면 되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우리 또 권동 부장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부장님, 네. 제목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희망 고문입니까? 아니면은 진짜로 뭔가를 시그널을 보신 겁니까? 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아무래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뭐 음, 전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렵죠. 그게 왜냐하면 지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내 음,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너무 많이 빠진 거죠. 네, 음, 특히나 뭐 진짜 상반기를 주도했던 이제 좀 약간 대형주들, 뭐 주도 약간 AI 메가트렌드 모멘텀 있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뭐 엔비디아가 뭐 20몇 프로 받았지만 나머지 종목들 뭐 3, 40%씩 받은 종목들도 허다하고 그리고 빅테크도 지금 잘 못 올라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박스권이죠. 그쵸. 음, 박스권이다 보니 아 이거 언제쯤 바닥을 잡고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음, 그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언제 좀 바닥을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제가 좀 생각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10월 중에 바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10월인지 하나씩 하나씩 음.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용. 고용, 네. 지난주에 고용이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뭐, 재밌으셨다고요? 뭐 그렇게 재미는 저는 없었습니다. 그, 재밌진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실업률이 4.2% 예상인데 4.2%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워낙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음, 생각보다 괜찮았고 음, 비농업 고용자 수도 좀 하회는 했지만 그냥 오케이 정도 음. 수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거 발표하고 나서 그 지난달, 지지난달 수정치가 나왔는데 네. 어쨌든 이제 다 하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두 달만 하회한 게 아니라 제가 박스를 쳤지만 음. 네 달 연속으로 하회를 했어요. 계속 네, 하회하네요. 계속 하회한 거예요. 175인 줄 알았더니 165였고 270인 줄 알았더니 218, 206, 179 계속 이렇게 하회를 하니까 이거는 좀 뭔가 고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항상 데이터? 이게 데이터를 이제 어. 빨리 그 집계를 해가지고 네.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발표를 하고 항상 수정을 또 해요. 어, 왜냐하면 저희가 뭐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음. 어떻게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그 조사할 수 체크를 합니다. 없죠. 예, 조사를 할 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러프하게 조사한 다음에 음. 조금씩 이제 좀 조정을 하는 네, 건데 네. 어쨌든 4개월 연속으로 계속 내려간 거는 조금은 의미가 좀 있었다. 음. 부정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연준의 이제 매파라고 불리는 이제 월러 이사가 연준이 그 FOMC 전에 마지막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그 코멘트를 이제 했는데 음. 뭐 큰 폭이나 뭐 필요시 지지라고만 이렇게 뭐 인하 규모와 속도도 열린 마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 겉에서 보는 요 코멘트만 보면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무슨 네. 얘기를 했냐면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하면 음. 연준이 더 큰 폭 인하로 대응할 수 있고 음. 데이터가 더 큰 폭 인하가 필요하다는 걸 시사하면
나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약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고용이 제일 중요한데 이번 달까지는 그냥 오케이 괜찮았다. 그런데 다음 달에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면 그래도 50bp 내릴 의향은 있다. 9월이 아니면 이제 10월에 10월 그렇게 10월 내릴 얘기를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9월에는 25bp 인하를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또 데이터가 고용 관련해서 안 좋으면 10월에는 50bp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네,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5bp 인하, 이제 9월 달에 FOMC 때 25bp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75%까지 이제 높아졌던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이제 고용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뭐 약간의 둔화, 연착륙, 소프트 랜딩 정도이고 괜찮다. 그런데 앞으로 나빠지면 우리 50bp 내릴 의향도 있다라는 이런 정도 이제 시그널을 이제 보내줬던 거죠, 시장에.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좀 약간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네. 이 50bp 내리는 게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마다 해석도 계속 달라요. 네. 50bp 내리면 주식 엄청 빠져요. 뭐 50bp 내리면 엄청 호재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헷갈리는데 네. 그것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매크로 단에서도 한번 봐야 되고 기업 단에서도 한번 이제 봐야 됩니다. 네. 우선 매크로 단으로 한번 볼게요. 매크로 단으로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제 9월에 FOMC 저는 점도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고용이 딱 나오고 나서 저 깜짝 놀랐던 게 올해 금리 인하 예상이 9월에 25bp, 11월, 12월에 50bp 총 125bp 인하를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 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6월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1회였어요. 그렇게 1회에서 갑자기 2회. 변화가 됐었죠. 그쵸. 이제 어. 그러니까 6월이 이제 네. 1회에서 2회인데 네. 9월 달 돼서 갑자기 네. 데이터가 막 말도 안 되게 나빠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9월 점도표가 5회가 4회, 5회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크게 변화는 안 될 것 같다. 크게 변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요구하는 거는 올해 5번 금리 인하고 내년에는 4번 정도까지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프라이싱이 돼 있는데 네. 점도표도 비스무리하게 정도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월 코멘트도 우리가 경기 침체에 뭐 약간 임박했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뭐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원하는 건데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 지금 데이터 갖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파월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본인도 이제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9월달 FOMC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시장에 호의적으로 작용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원래 의사도 그랬잖아요. 고용이 이제 부진하면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50bp 인하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파월한테 그 50bp 인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명분을 지금 줘야 되는 거예요. 50bp 인하를 하기 위한 명분. 그렇죠.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 명분. 그렇죠. 명분은 결국에는 고용? 고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CPI가 이제 확실히 이제 내려가는 추세고 내일 이제 네. 발표를 하는데 아마 코어 CPI 제 기억으로는 한 2.6%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확실히 이제 하락 트렌드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제외를 하면 이제 고용이 제일 중요하고 고용 중에서 이제 실업률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는 4.2% 나와가지고 그냥 OK 정도로 넘어갔는데 이게 만약에 4.4나 혹은 4.5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는 50bp 인하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할 것 같아요. 그 50bp 인하에 대해서 뭐 누구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누구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네. 저는 약간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차.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이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50bp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요구를 할 때쯤은 분명히 증시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부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FOMC 그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코멘트를 하잖아요. 네. 그때 50bp 인하 가능성 있다, 열려 있다,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이제 10월 초부터 이제 중순까지 계속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이 바닥을 좀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고용이 부진하게 나오고 네. 시장이 조금 주춤한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부진하고 그러고 나서 연준이 위원들이 말로 어느 정도 달래주고 그리고 실제로 11월 달에 이제 FOMC 때 금리를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시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한다는 거죠. 지금 9월에 FOMC가 있고
10월 없어요. 10월 없고 11월이니까 네. 10월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10월에 인하하는 게 아니라 9월에 그러면 25bp 인하를 할지라도 네. 10월에 나오는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이제 깨져서 네. 좀 시장 힘들어하고 이러면은 그때 이제 위원들이 막 너도 나도 나서가지고 우리 11월에 내린다 뭐. 근데 대선 앞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가능할 것 같은 대선 게 전인가요, 후인가요? 후예요. FOMC가 후. 이틀 직후에? 이틀 뒤인가? 예, 그래요. 예. 아, 되게 재밌어요. 예, 화요일인가가 네. 아마 대선 11월 네, 5일이었죠? 화요일 날 대선, 목요일 날 FOMC, 네. 금요일 날 11월 고용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10월 달부터 코멘트를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호. 어쨌든 금리 인하하면 저는 주식시장에 정말 초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 아니 그러니까 금리 인하보다 이제 그 고용이 이제 부정에 네네. 나와서 이제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 음.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단기만 조금 지나면 주식시장에는 그래도 좀 좋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90년대 IT 버블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좀 자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90년대 95년부터 해서 2000년 초반까지 거의 5, 6년 동안 증시가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두 번의 조금 큰 하락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저 뭐예요? 어떤 네. 구간이었어요? 첫 번째는 아시아 외환위기. 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이때 나스닥이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고점과 저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이랑 이제 비슷하죠. 근데 그때는 금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2차 위기 때는 좀 많이 빠졌죠.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컸던 헤지펀드였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의 약간 그 금융 시스템의 약간 위기의 약간 그 느낌을 받으니까 그때 금리를 급하게 3번 연속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그때 나스닥이 25% 빠졌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10%더 빠지는 거예요. 네. 10% 이상 더 빠지는 거죠. 이때는 이제 금리를 내렸는데 이때도 결국에는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나스닥이거든요. 이게 지금 2,000에서 지금 1,500 된 다음에 1,500에서 고점이 5,000 가까이 돼요. 그러면 3배 지수가 지금 이때부터 3배가 오른 거예요.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고용이 좀 부진하게 나와서 금리 50bp나 가능성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부진하겠지만 연준 위원들이 이제 코멘트를 어느 정도 이제 하면서 네. 그 코멘트에서 힌트를 얻어서 11월에 50bp 이나 하겠구나라는 컨센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바닥을 잡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10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8월에 한번 시장이 고용 데이터로 흔들렸고요. 네. 그리고 회복하고 9월에 또 한번 흔들렸고요. 10월에도 또 흔들릴 예정이네요.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이 사실 충격이 단기적으로 제일 컸고 주주주 흘려내렸으니까. 네. 9월에도 뭐 개별적인 종목 말고 지수로 보자면 8월보다는 약간 아직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10월에는 어떻게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람이 한 번, 두 번 겪었을 때보다 3번 겪으면 이제 또 그러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이제 이 3번째면 고용 완전 안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해서 더 빠질지. 그 고용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빠지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긴급하게 이제 뭔가를. 50bp를 인하를 하는 거죠. 아. 50bp를 인하하는 거는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만큼 연준이 좀 총력을 다해가지고 뭔가 좀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의지는 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크로단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어서는 두 번째 주도 섹터. 네, 이제 기업단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기업단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상승장은 결국 이제 AI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AI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AI 주도 섹터 안에서 주도주 반등이 중요한데 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인데 지금 모멘텀이 이제 부재해요. 네. 부재한 상황이고 이 박스권 보시면 이게 벌써 5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에 지금 갇혀갖고 왔다 갔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모멘텀을 좀 뚫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지난 그 실적 발표 때 약간 걱정이 됐던 게 이제 GP 마진 깎이고 그리고 성장률도 좀 둔화되고 네. 그리고 이거 돈 버는 AI 없는데 이거 빅테크들 내년부터 투자 지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우려가 좀 여러 가지가 좀 중첩되면서 주가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저기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데, 결국 저는 블랙웰 출시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블랙웰 출시가 4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좀 남았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즈음해서 다음 실적 발표 즈음 해가지고 그때부터 반등에 좀 약간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AI가 계속 쉬고 있을 거냐라고 네. 하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부터 AI 소프트웨어에 조금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모멘텀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하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약간 AI 테마가 좀 이동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장주가 이제 애플과 이제 테슬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돈 버는 AI 소프트웨어 출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10월에 네. 그 AI 애플 인텔리전스도 이게 베타 버전이라면서요. 네, 베타 버전이죠. 네.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내놓는 거고,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뿌리는 게 아니고 미국에만 우선 뿌리고 영어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무래도 네, 그럼 좀 정식 버전은 언제 나오는지 아직 모르죠. 아마 이제 베타 버전이 나오고 네. 수정해서 또 나오고 수정해서 또 나오고 하면서 네, 네. 계속 완성도를 좀 높여갈 것 같아요. 저희가 챗 GPT조차도 네. 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막 그렇죠. 대답도 막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한데 네. 그런 오류들을 많이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타 버전이 여러 개 나오면서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애플 뭐 발표를 보신 분들이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애플 뭐 오늘 이제 아마 내내 이제 기사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관련해서는 뭐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뭐 나오긴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런 기능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어제도 막 발표하고 했는데, 아마 보신 분들 전부 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쵸. 그거를 이제 활용을 했을 때 진짜 와 AI 다르네. 시리 그쵸. 시리 때랑 에이 이거 애플 인텔리전스 완전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과연 할지. 그러니까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어. 저도 뭐 아무도 써본 적이 없는데 네. 이걸 진짜 써가지고 이거 뭐야? 괜찮네? 괜찮네? 이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최근에 그 AI 관련해서 써본 기능 중에서 제일 신기했던 거는 그 통화 녹음을 해서 네. 그거를 요약을 해줘요. 요약해 주는 물론 거? 통화 녹음하는 거는 발음을 약간 뭉개서 하면은 제대로 못하지만 어쨌든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은 네. 그걸 요약을 하는데 너무 놀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막 1시간 동안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를 녹음을 해놓으면은 AI가 그걸 네.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지-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네이버 클로바에서 그거를 이제 네. 그 제공을 하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보면서 되게 유용하게 쓰고 되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렇죠. 좋죠. 근데 그게 이제 AI 기능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 때문에 핸드폰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있으니까요. 아, 그 그쵸, 정도 예. 기능은 다 있고, 그러니까 애플의 베타 버전이라도 와 이럴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확인을 언제 하냐면 10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반인들이 같이 내보내면 안 되나? 왜 이렇게 한 달이나 더 걸렸을까요?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애플이 항상 처음에 만든 게 거의 없잖아요. 한 번에 된 게 없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본인들이 처음으로 개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워치든 뭐 무선 이어폰이든 맞아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애플이 하면 달랐죠. 왜냐하면 써보니까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자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쪽에 완전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지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소비자들이 진짜 활용을 잘 하는지를 확인해야 아이폰 교체 수요가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4년 이상 쓴 사람들이 거의 아이폰 유저 중에 한 3억 명 이상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4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애플 그 핸드폰을 핸드폰을? 바꾼 지가.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 배터리 좀 빨리 다는 거 빼놓고는 네. 뭐 이렇게 바꿀 만한 그런 모멘텀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 그쵸. 계기가. 오히려 지금 바꾸면 약간 귀찮은 것부터. 다 옮겨야 하고 그쵸. 그 많은 데이터. 나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지금 귀찮더라고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 AI 기능이 정말 소비자들이 와 이거 괜찮다, 이거 쓸만하다, 뭔가 좋은데라는 느낌이 들면 네. 그때부터는 이참에 바꿀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교체 수요가 강하게 일어나면 네. 아마 아이폰 이제 하드웨어 이제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수익화 관련해 가지고는 네. 아직까지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이게 근데 유료 버전으로 나온다라고는 했잖아요. 맞아요. 뭐 월 음. 20달러 막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20달러도 이 기능과 뭐 딴 것도 플러스 포함하고 알파? 뭐 클라우드도 뭐 넣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통짜로 패키지로. 그게 이제 한 20달러 정도로 네.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한 2달 전에 이렇게 좀 나왔는데 네. 뭐 어쨌든 이런 지금 수익화 관련해 가지고 여러 시도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우선 지금 시장에 AI 소프트웨어가 먹히고 네. 그리고 수익화가 지금 가능한 뭔가 지금 시도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네. 이러면 지금까지 그 엔비디아 GPU를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차리고 거기서 AI 뭐 학습시키고 막 이런 지금 비용들이 이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초석이 마련된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우선은 10월부터 이게 뭐 10월 초에 나올지 중순에 나올지 말에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직접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미국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간접적으로는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성공하면 아마 네. 글로벌리 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네. 테슬라는 요 테슬라 AI 팀이 로드맵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어요? 뭐 여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네. 뭐 이러저러한 거 뭐 할 거다 뭐 아예 뭐 이거 복잡하니까 뭐 다 네네.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딱 그 주요한 거. 네 박스 딱 쳐놨는데 유럽과 중국에서 내년 1분기에 규제 당국 승인 기다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주가가 연일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게 올랐는데 저는 로보택시 발표가 이제 10월 10일에서 더 이상 지연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더 지연되면 큰일 나죠. 제 지금 바람인지는 8월 모르겠는데. 8일에서 지금 2달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160달러에서 270달러로 이제 확 이제 올랐다가 네. 이제 지연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그쵸. 이제 더 이상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데 뭐 워너브러스 스튜디오에서 뭐 연습하고 있고 뭐 하는 거 보면 이제는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여기서 뭐 볼 거는 뭐 뻔하죠.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어느 정도 기술 수준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상용화 어디에서 시작하고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투자자들이 요 FSD 요 로보택시로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링 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돈 버는 AI 소프트웨어의 좀 전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또 다시 AI 투자 불을 좀 지필 수가 있어서 제가 AI 소프트웨어가 가니까 AI 하드웨어가 이제 막 그러니까 반도체죠. 그게 이제 빠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AI 하드웨어인 반도체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더 이상 성장이 있는 거야 마는 거야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소프트웨어로 돈 버는 기업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뭔가를 이제 보여주게 되면 네. 그게 선순환으로 작용해서 소프트웨어도 가고 하드웨어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10월 10일이에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것도 결국엔 10월 중순이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어쨌든 AI. 예. AI가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 지금 기대감을 막 높이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막 와, 진짜 혁신이 나올 것 같고. 뭐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한번 지나갔죠. 어. 네, 뭐 저희가 AI가 새로 나오고 네. 오픈 AI가 처음 나와서 이거 뭐야 하면서 주가 막 엔비디아 주가 오를 때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진짜 그 실제 돈 버는.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네. 누가 진짜로 돈 버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이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막 이것저것 막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좀 정리해가지고 한 판에 네, 좀- 매크로와 기업 단에서 네, 말씀을 정리 드릴게요. 한번. 네, 이거는 어쨌든 매크로 단위랑 기업 단으로 나눠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대략적으로. 어쨌든 9월 FOMC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지금 현재 지금 나온 데이터로 그렇게까지 부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격적 금리나 관련해 가지고 파월이 얘기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점도표도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0월 초에 고용 데이터가 만약에 부진하게 나왔다. 뭐 실업률이 막 4.4, 4.5 막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연준의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좀 약간 그 연설하면서 좀 시장을 좀 달래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준의 공격적 금리나 기대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월러 이사도 50bp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아마 11월 FOMC 50bp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진할 수 있지만 어. 50bp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바닥은 대략적으로 한 10월 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단에선 그런데 기업 단으로 보면 현재 지금 AI 하드웨어 모멘텀이 지금 소강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바톤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 핵심 기업은 애플과 지금 테슬라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사용자가 지금 AI를 실제로 잘 활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발표를 지금 일반인들이 10월부터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고 뭐 유튜브에도 뭐 사용 후기 올라오고 이런 걸 이제 확인하면서 이거 진짜 된다. 괜찮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택시 발표가 10월 10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AI 소프트웨어 수익화가 가능한지를 이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단에서도 10월 중순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증시의 본격적인 상승은 10월 한 중순 정도부터 좀 바닥을 잡고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한 11월 FOMC 그 사이에 아마 바닥 잡고 좀 올라가는 좀 구간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애플의 그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처음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날 당일 말고 당일에는 뭐야 이러다가 다음 날 드디어 그 온 디바이스를 애플이 해낸다 이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맞아요. 했던 네네. 그때부터 탄력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AI로 돈을 제대로 버는 그러니까 애플은 뭔가 제대로 뭐가 없으면 안 내놓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놓게 된 거고 이번에 이제 곧 나오는 거고 그럼 애플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물론 뭐 올라왔다가 좀 내려왔다가 하긴 하지만 애플은 뭐 원래는 그래도 꽤 완성도 있게 내놓는데 이번에는 베타 버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지금 본인들 기술보다는 오픈 AI의 기술을 애플 기술에 지금 녹이는 이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고 이게 베타 버전이면 점점 발전하면 우리 그 소비자 효용이 굉장히 높아지겠다라는 거는 사용하면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확인 과정을 저는 10월 달에 거칠 걸로 보고 있고 네. 이게 온디바이스 AI의 좀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감도 많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대감이 10월까지 이제 끌고 오고 그리고 10월 달에도 이제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제 기능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 기대감이 더 저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는 애플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과 매크로 관련한 변수를 통해서 이제 왜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지금 이제 아직 9월 중순도 안 됐기 때문에 네, 한 달 뒤에 우리에게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월과 10월 사이에 계속된 변동성을 좀 감내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뭐 저도 참 이게 굉장히 저도 꽤 힘든 구간이에요. 막 올랐다 내렸다 계속 이번에는 반복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8월에는 사실 되게 발빠른 대응을 하셨다고. 발빠른 대응을 했지만 바닥에서는 못 샀어요. 음, 그리고 뭐 방어주들도 좀 사고 막 이렇게 네.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막 그렇게까지 막 나이스하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아쉽기는 한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좌가 어쨌든 크리티컬하게 깨지는 거를 막는 게 중요한 거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바닥을 계속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9월 달에는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겠다. 네. 왜냐하면 매크로 단에서도 큰 모멘텀이 없고 그리고 기업 단, 마이크로 단에서도 큰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어제 뭐 엔비디아 3% 올랐다고 해서 그거 그냥 저가 매수 정도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뭐 모건 스탠리에서 이거는 뭐 우려가 과도하다 막 하면서 뭐 오른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전고점까지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갈 힘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가져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매크로랑 마이크로 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이제 10월 중순이니까 당분간 이제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좀 시장을 좀 잘 좀 보시면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대응을 할 때 네. 물론 내가 원하는 만약에 내가 애플 같은 경우에 나는 지금 $220니까 한 $200만 돼도 난 싸다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 가격대에 뭐가 가는 거고 혹은 이제 시기상으로 봤을 때 말씀해 주셨던 10월 중순 이후라고 하면 그럼 10월 한 14일까지는 기다릴까?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투자하는 성향이 좀 다르기는 다르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한 시그널을 확인을 하고 액션을 해요. 미리 뭐 조금씩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미리 싸다고 이렇게 아무리 사도 네. 어, 더 싸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애플이 갑자기 테슬라처럼 미안한데 우리 11월 달에 뭐 이럴 와. 이거는 그럼 진짜 완전 찬물 끼얹는 건데. 저희도 테슬라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요번이 특히나 처음 나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 기술을 그 휴대폰에 이제 그 적용을 시켜서 이제 처음 사용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나하나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소비자들 반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 확인하고 사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저점에서 살려고 하지 않아도 저희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리스크는 좀 피해야 한다. 네, 좀 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럼 생각을 한 하고 달 있습니다. 동안 그냥 시장 덮고 HTS, MTS 열지 말고 쉴까요? 그렇게 하면 또 3% 안 보실 거잖아요. 아니요, 봐야죠. 왜냐면 시그널을 알기 위해서 봐야죠. 그러네요. 예. 보긴 하되 나의 손가락에 이제 매수 버튼, 뭐 매도 네. 버튼을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철칙으로 삼고 보시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보시면 시그널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가늠이 안 되잖아요.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 수 있습니다.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2주에 한 번씩 나오시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 또 부장님도 시그널을 분명히 체크를 그쵸. 하실 거고 저희한테 알려주실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이에도 발표되는 다양한 또 매크로 변수와 또 기업단 뉴스가 많을 텐데 저희가 또 우리 권 부장님을 2주에 한 번씩 모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이번에는 뭘 발견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두 번째 시간 메르츠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